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5가지 C로 시작하는 기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코칭, 두 번째가 컨설팅, 세 번째가 컴퓨팅, 네 번째가 퍼스널 케어, 다섯 번째가 케이터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예를 들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코칭입니다. 대한민국의 코칭이라는 단어와 함께 성장하시고 또 그 코칭을 통해서 새로운 지경까지 본인의 이 삶을 확대해 나가고 계시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큐어 코칭 연구소 대표시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 전문 교수님이시고 전 아세아 항공 직업전문학교 진로 코칭 교육 원장님이셨고 현재는 서정대 사회복지상담학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지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하다 보니까 주로 다 코칭이라는 게 베이스에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하다 보면 뭔가 굉장한 큰 코칭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되는데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코칭을 처음 접한 거가 2002년부터 코칭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은 제가 사실 20년 전만 해도 최종 학력이 고졸이었어요. 고졸 텔레마케터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 텔레마케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코칭을 접하게 됐으니까 거의 한 25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가 직업 생활에서 그냥 현장에 투입됐을 때부터 그냥 같이 코칭이 시작된 거였네요. 오늘 아마 코칭을 하고 계시거나 코칭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지금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STN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스포츠 방송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막 찾아봤어요. 그동안에 나오신 명사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엄청난 고수들이 정말 여기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수들이 참여하는 곳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고수 일단 기준은 한 분야에서 1만 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성과를 내고 또 그 성과낸 부분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해서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퍼스널 브랜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시청자층으로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지연 교수님 제가 이렇게 막 아까 프로필로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서정대학교 전임 교수로 임명되어서 이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코칭을 지금 접한 지는 거의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험회사 텔레마케터 때 이제 코칭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는 이제 코칭이라는 교재도 사실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혼자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코칭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 코칭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성과를 좀 이루게 된 계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험 텔레마케터를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그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슈퍼바이저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가 승진을 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코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코칭을 하지? 라고 하면서 접하게 된 거가 다양한 어떤 이제 교육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찾으면서 이제 저도 공부를 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터로 1년, 슈퍼바이저로 5년, 5년 후에는 TM센터 센터장까지 승진을 해서 나름대로 제가 텔레마케터 쪽에서는 좀 입지전적인 그런
좀 일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 학습지 교사로 시작해서 1년 만에 정상으로 해가지고 관리자로 승진해서 네. 승승장구했던 경험치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저도 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칭을 그때 알았더라면 교수님하고 또 비슷한 또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실 지금 사회생활을 하거나 뭔가 이 일을 하실 때 이 코칭의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코칭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셔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이 또 오늘 이번에 교집합적인 곳에 함께 하게 된 게 있죠. 네네. 네,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출산육아 교육협회 함께 하시게 됐는데 우리 출산육아 교육협회와 함께 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그런 거를 포함해서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출산육아 교육협회에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양진희 사장님하고 안 지는 거의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 페이스북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저한테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양진희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명강사, 그러니까 명강사 협회에서 하는 이제 강사들이 강연을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갔는데 마침 양진희 사장이 이제 명강사로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인이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강연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했을 때 내가 시간을 들여서 거기 가서 강연을 듣는데 그게 나한테 전혀 의미가 없고 정말 시간만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런데 이제 잘 안 가거든요. 정말 제가 여기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데만 가는데 그때 마침 이제 양진희 사장님이 백범 그 회관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여서 저분하고 좀 친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텔레마케터 쪽으로는 좀 약간 입지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강의 요청이 많이 와요. 거기 부장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강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저도 좀 같이 나오실 수 있으세요 해서 갔는데 거기 양진희 사장님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인 거죠.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 10년 동안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정말 변함없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게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계속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아세항공 직업전문학교에 진로 코칭 교육원장으로도 있었지만 평생 교육원장도 했었고 해서 제가 거기서 뭘 했느냐면 저는 무엇을 하든지 그냥 자발적으로 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어서 학교를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일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설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른 조건은 많이 까다로운데 인터넷 신문을 설립을 하면 평생교육원을 좀 수월하게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신문사 부설로 하게 그렇죠.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를 이제 스토리를 아시니까 저보고 이제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고 평생교육원 설립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안 했죠. 왜냐하면 양진희 사장님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하든 나한테는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조현심 대표님 만나 뵀잖아요. 확실히 제가 플러스라고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진희 사장님하고의 인연으로 우리 출산육아 교육협회에서 평생교육원 그리고 온라인 신문사를 통한 이제 평생교육원 오픈까지 준비하시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되셨네요. 그거 말고 또 요즘 또 어떤 일로 바쁘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서정대학교에서 임용이 되었는데 저희 서정대학교에서는 그 교양교재를 개발하는 공모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선정이 돼서 최근에는 그 교양교재를 개발을 했는데
PPT 자료를 거의 한 450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뇌 기반 메타인지 코칭 기법이에요. 사실 지금은 이제 다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실 가치관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교육관도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회에 협력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 베이스에 코칭을 깔면 무엇을 하든 특히나 이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즘 이제 핵심 키워드잖아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아는 것을 거기 핵심 키워드를 넣어주면 그러면 분명히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코칭에 대한 이제 인식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재를 공모를 했는데 또 당선이 돼서 제가 또 당선비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니까 코칭 중에 제가 그 아세항공 직업 전문학교에 있을 때는 거의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거의 2,0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코칭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 저희 그 이사장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 오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원래 설립자가 남편분이신데 저희 이사장님은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사장직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EO 코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코칭을 해드리니까 아, 이 코칭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아셔서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면 거기 학생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거의 한 2,800명 정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입생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코칭을 받아라. 이래서 거의 제가 10년 동안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코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코칭을 했는데 코칭을 하면서 제가 라포 형성을 한 부분은 이제 도형심리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자타공인 도형심리의 임상 사례는 제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양주에 있는 희망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코칭 심리. 그래서 도형 심리 코칭이 이런 진짜 노후 삶에 상당한 어떤 그 변화를 주고 행복감을 줄 거라는 생각에서 코칭을 봉사활동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연구 논문을 좀 쓰기 위한 이제 질적 논문을 쓰려고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그냥 하는 게 없네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일상을 사는데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야에 계시던지 이 방송을 보면서 아,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이 생산성의 가치로 바꾸고 삶의 이 가치를 높이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칭, 저도 코칭을 한 20시간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코칭이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그 코칭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서 난 코칭을 못하고 차라리 난 컨설팅을 하겠다. 그래서 브랜드 컨설팅을 더 선택한 케이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코칭은 한마디로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칭에는 이제 3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칭은 모든 사람한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다음에 2번째는 그것을 아는 것은 자신이다. 그다음에 3번째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하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칭이 굉장히 어려우면 어려운 학문일 수도 있고 쉽다면 쉬운 학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코칭을 학문으로 먼저 접하고 실제로 비즈니스 코칭이나 라이프 코칭이나 이런 걸 한 것이 아니라 코칭을 실제로 업무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마케터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슈퍼바이저가 되면서 텔레마케터들을 이제 코칭을 할 때 처음에는 이 보험 TM이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이제 상담원이 와요. 대부분은 이제 40대, 50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진짜 일 실패도 다 많이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없어서 온 사람들이 사실은 보험 텔레마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을 제가 코칭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는데 거의 뭐 5년 만에 정말 집산 사람도 있고 제가 결국에는 이제 텔레마케터들을 코칭을 시켜서 이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결국 저한테 인센티브가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5년 만에 센터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코칭을 학문으로 접해서 코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뭘 못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업무에 반영을 시켜서 평가를 하지, 이런 부분으로 한 거라서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서정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도 이 코칭을 접목을 시켰어요, 과목에. 그랬더니 강의 평가가 엄청 좋죠. 왜냐면 티칭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제 교육 지식 전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코칭을 접목을 하면 스스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서정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인 학습자들을 모집으로, 예전에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가정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못한 우리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서정대학교에서는 교육부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고등학교를 졸업은 했는데 내가 뭐 그 수능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수시 성적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평생교육사,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이렇게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이 코칭을 접목시키니까 너무 이 학습 의욕도 높아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코칭과 컨설팅을 이렇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시켜서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은 이제 코칭, 컨설팅, 또 티칭, 또 심리 상담 굉장히 많이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과거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렸을 적에 어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게 이제 심리 상담이고요. 컨설팅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상대방이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러는 계속 해도 안 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전문가가 그거에 대해서 뭐 회계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이러이러한 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라고 해주는 거는 컨설팅입니다. 그 티칭은 뭐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티칭을 한다라는 거는 교과서나 뭐 구구단을 하든지 뭐 과학 상식을 뭐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티칭이고, 코칭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사고하게 만드는 게 바로 코칭이거든요. 그래서 코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에요. 도토리가 우리가 이제 상수리 나무를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큰데 이 상수리 나무가 근원이 무엇이냐? 도토리거든요. 도토리 하나가 상수리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코칭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에 있는 나는 도토리야. 근데 도토리가 상수리가 나무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잠재력을 일깨워줘서 이렇게 확산하고 변화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코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칭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떠올랐어요. 요즘 가장 핫한 노래 알고 계시죠?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애벌레였는데 그 노래가 딱 떠오르네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현재가 애벌레라 하더라도 충분히 상수리 나무처럼 별처럼 빛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찾아주는 게 코칭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제가 왜 코칭을 어려워했는지 나는 알 것 같아요.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코칭은 기다려주고 이 사람이 충분히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면서 약간 참고 그래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정답을 알려주고 정답을 빨리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칭이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코칭을 접하면서 저는 이제 셀프 코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의 효율성을 가져가지? 우리가 이제 시간은 흔히 이제 카이로스 타임과 크로노스 타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크로노스 타임은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 그래서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쓰느냐. 근데 이 효율적으로 쓰는 시간을
그 카이로스 타임은 이제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탁 드러내느냐. 이게 바로 내가 셀프 코칭을 하면서 내가 다져진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셀프 코칭을 하지만 모든 코칭 문화가 확산이 되면 저는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의 잠재 능력을 서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굉장히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할 때 얘기를 상대방에서 하면 우리는 경청을 한다고는 하는데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칭은 뭐냐면 코칭 내가 이제 기술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공감적 경청도 하지만 적극적 경청, 우리는 흔히 맥락적 경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다양한 거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지레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개선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공감적 그다음에 정서적 소통도 되고 그다음 맥락적 경청을 하게 되면 이게 질문 스킬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게 같이 다 한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칭을 진짜 내가 스킬을 잘 익히면 그런 의사소통도 굉장히 좀 개선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도 향상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부분이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뭐 누구를 끌고 간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또 바로 코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청년들이 직장 갔다가 잘 적응 못하고 오는 게 그 직무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이런 이제 신뢰가 있는 조직 문화가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좀 크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하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제 큰 딸을, 큰 아이를 대안학교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양희은의 그 아침 여성시대에도 방송이 됐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들도 절대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제 아들은 고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 공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뭐 성적이 맞는 거 반, 틀리는 거 반, 네, 시험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코칭을 해서 어떻게 인성을 잘 가져갈 것인가만 이제 했는데,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더니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이 놀 친구가 없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제 그때 학원을 가기 시작했는데 학원 그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걱정 마. 너 있잖아. 수학하고 영어만 잘해도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래 여기 또 꽂혀가지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수학하고 영어만 공부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워킹맘이었으니까 저 강원도에 있는 국공립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워킹맘 엄마한테 굉장히 최적이죠. 거기 기숙사 들어갔으니까. 또 시골에 있는 이제 또 국공립 등록금 저렴한 데 들어갔으니까 효자였죠. 예, 그랬던 아들이 제가 이제 코칭을 통해서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34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가 있는데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걔네 회사가 거의 한 400명 정도 회원인데 직원 대표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코칭 스킬을 습득을 한 거예요. 집에서도. 네, 대화가 코칭 대화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 직장 내에서도 항상 코칭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교육감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이제 해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혁신도 일어나고,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코칭 문화가 확산이 되면 가정 내에서나 또 사회적으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그동안에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코칭을 했잖아요. 이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제 스스로 자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칭 문화를 전 대한민국에 확산시키는 것이 이제 최고의 꿈입니다. 코칭에 대한 신봉자를 넘어서 네, 코칭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코칭으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뭐 성과는 기본이고 거기에 관계를 좋게 하는데 매개체의 역할을 이 코칭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사례와 함께 얼마든지 덤벼 막 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아 코칭이 뭔데 저렇게 이 모든 어떤 부분인지 저 코칭으로 접근해서 답을 찾아가시는 거가 궁금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공식적인 질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공식 질문 5가지 T가 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T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T가 바로 탤런트.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어떻게 이 재능을 발견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사실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텔레마케팅을 할 때부터 처음 이 현장에서 이렇게 있을 때부터 코칭을 업무로 배웠어야 됐고 하다가 보니까 코칭에 이 매료돼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코칭에 대해서 아주 그냥 코칭의 특강을 바로 들은 것 같이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이 코칭을 그래도 들은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코칭하면 이런 게 좋다. 딱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칭을 접하면서 가장 이제 변화를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의 2,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이제 코칭 상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 오면 가만히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해요. 요즘 20대들이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코칭은 효과적인 질문을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내면을 이제 끌어내게끔 하는 게 코칭 스킬이니까 본인도 몰랐던 본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이제 코칭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사례가 많겠어요. 근데 코칭을 통해서 정말 변화시킨 케이스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그 코칭 상담했던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이제 26살에 저희 이제 아세안공 직업 전문학교에 왔어요. 이 친구는 이제 비파괴라고 특이한 과가 있어요. 비파괴라 하면 우리가 왜 임신을 하면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계가 망가졌을 때 말 그대로 초음파를 통해서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건데 유일하게 그런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뭘 할 게 없으니까 뭐 진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저의 코칭을 받으면서 2년 만에 국가 자격증 26개를 땄어요. 2개도 아니고 네. 26개를요. 저희 비파괴 학과가 그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26개를 따고 한전 KPS를 들어갔어요. 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코칭은 내가 뭘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이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이 적성이 맞아 어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 알겠어요. 코칭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만 알면 너의 저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든다. 그거에 코칭의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으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부부간에도 이 코칭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칭이 뭐다 딱 얘기하는데 진짜 그냥 변화 그리고 대화를 위한 그러니까 소통의 스킬로 코칭만 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매력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번째 질문은 트레이닝, 훈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20년 이상 코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계신 분들 중에도 코칭 전문가로서 코치들을 양성하는 분도 계시고 또 코치로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강의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는 이렇게 나를 훈련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할 만한 고수의 훈련법 3가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첫 번째 키워드. 저의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글쓰기입니다. 네. 코칭이 갑자기 글쓰기로 네. 갔네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 이제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때 인터넷에 다음에 문화 카페가 생겼어요. 최초로 생긴 문화 카페인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무슨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 어머니 회장을 하면서 그 동네에 학원 원장하고 이제 딜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줘라. 그래야 컴퓨터가 무엇인 줄 알고 아이들을 컴퓨터 학원 보낼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컴퓨터를 배운 거예요. 어머니들 같이 어머니에서. 그때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알게 되고 이랬는데 문화 카페를 가입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데 보통 그때만 해도 뭐 진짜 한 몇천 명 그 카페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굉장히 회원들이 한 몇천 명, 나중에 10만 명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내 글을 누가 읽어주길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글을 누군가가 읽어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글쓰기가 무조건 책을 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글을 쓸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카페에다 글을 쓰려면 일단 제목을 써야 되잖아요. 제목을 써야 되고 아래 글을 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목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제목을 이 글에서 탁 끄집어내서 써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카페에 글을 쓰면서 거의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글을 썼어요.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제목도 제목이지만 글을 딱 읽었을 때 별거 아니네? 그럼 다음에는 클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대표님도 글을 쓰시지만 공감이 가는 글을 이제 쓰는 거를 제가 그걸 계속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제목 키워드에다가 글을 길지도 않고 길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짧은 문맥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을 하는 법을 이제 숙달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제 글에 계속 클릭을 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페이스북을 시작한 게 2010년도거든요. 2010년도서부터 거의 제가 10년 이상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하나씩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5천에 팔로워가 8천 정도 됐는데 요즘은 제가 조금 뜸하긴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코칭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코칭을 한 거예요. 전 그걸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확산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낯선 사람 효과라는 거를 제가 거기서 이제 발휘를 했죠. 그래서 그 글을 쓰고 시작하니까 계속 친구 요청이 오고 친구 요청 왔을 때 이 사람의 친구를 받아들일까 말까를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미천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준히 제 글을 읽게 하려면 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책을 사서 읽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이제 서평단에 참여를 한 거예요. 네, 그 USB에 그 도서 요약본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도서 요약본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다 보내주고 막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 권 되나요? 글쎄요. 그러나 이제 낯선 사람 효과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 효과도 결국엔 코칭의 맥락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비즈니스 코칭을 위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글을 쓰니까 제가 서평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자기 책을 내면 무조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주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책 보내주시면 제가 또 책 읽고 서평수. 이거가 글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오늘의 나를 만든 건 글쓰기다. 네, 글을 쓰다 보니 미천이 딸릴 것 같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을 통해서 이 지경도 넓어졌는데 그 또 내가 쓴 글들을 계속 읽게 하는 장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했고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 목적하에 만들다 보니까 지금의 내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 너무 명료한 정답처럼 알려주신 건데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난 단순히 그냥 예쁜 사진 찍고 먹으러 다니는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 이게 코칭이 단순히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에 성과를 내는 분들은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꼭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가 궁금합니다. 글쓰기.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글쓰기였다.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이제 낯선 사람 효과입니다. 아, 두 번째 키워드가 낯선 네네네. 사람 효과였군요. 두 번째가 낯선 사람 네.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계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텔레마케터 할 때만 해도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최종 학력이 고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특이한 제가 이력이 있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 그 해동화재 회장님 그 수행 비서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 비서로 일하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경포대로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친한 친구 이제 2명하고 그 경포대 솔밭길을 막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노신사분이 이제 부르셨어요, 저희를.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이제 일정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너네 이렇게 노는 게 수학여행 아니다. 수학여행의 의미가 무엇이고 청춘은 무엇이고 막 그때 그 안병욱 에세이가 한참 그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바로 그 안병욱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두 친구는 그냥 바쁘다고 뭐 화장실 간다고 가고 저만 끝까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계기가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 비서로 들어갔죠. 근데 그때 그분 회장님을 만나면서 어쨌든 이제 비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저는 낯선 사람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낯선 사람은 효과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학연, 혈연, 지연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이다. 네. 진짜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네요. 수학여행 갔다가 그 모르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듣고 있는 게 신기한데. 그러니까 저도 뭐 저가 그래서 막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들었던 게 계기가 돼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 낯선 사람 효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서평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 글을 계속 보고 있었던 어떤 페이친께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드렸더니 이제 추석 때쯤이었는데 한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물며 그분이 검찰국장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목적이 페이스북 목적이 네트워크 목적이었어요. 솔직히 저희가 태어나서 학연혈연 지연 말고는 사회 뭐 저명 인사라던가 이런 분들을 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2014년 3월 한 20일쯤에 됐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 오셔서 본인이 아세항공 직업전문학교에 미래 연구소장으로 갈 건데 혹시 거기 와서 학생들 코칭을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낯선 사람 효과를 통해서 코칭을 접목을 하니 이렇게 내 삶의 변화가 되더라. 오늘의 나를 읽게 한 첫 번째 키워드가 글쓰기, 두 번째가 낯선 사람 효과, 세 번째가 기대가 됩니다. 저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인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자기 개발은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그래서 자격증이 거의 15개 정도 돼요.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제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있어도 가만히 혼자 무엇을 그냥 뭐 눕는다거나 뭐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늘 제가 고민하고 뭔가 만들고 이런 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꾸준함. 제가 코로나 때 다 그러시겠지만 체중이 거의 한 10kg 정도 늘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 못하고 계속 앉아서 이제 자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탁구를 쳐가지고 10kg를 뺐어요. 그것도 지방만 탁구를 해가지고. 탁구가 또 그런 효과가 있나요? 네, 그래서 뭔가를 하면 꾸준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인바디 검사를 매달 했는데 매달 1kg씩 지방만 빠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이런 꾸준함이 저를 있게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함에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꾸준한 생산성. 네. 그냥 꾸준함이 아니야 보니까 무언가 의미 있고 생산적인 거를 하셨다는 게 정말 다른 것 같아서 정말 본인의 삶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글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서평단 활동까지 하고,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낯선 사람 효과. 그래갖고 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고, 거기에 코칭 기술이 뒷받침이 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걸 낯선 사람을 지렛대로 삼아서 얼마든지 원하는 데를 간 것 같다. 보통은 친한 사람들끼리 뭘 하다가 끝나잖아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꾸준한 생산성.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계속 무언가 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되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것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자발적 왕따의 시간을 생산적 꾸준한 생산성으로 연결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그냥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셨어요. 역시 진짜 대단한 분을 모신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뭐 삶마다 뭐 누구 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세계가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제가 경험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 누군가에게 또 이제 어떤 도화선이 돼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 묘비명에 평생을 누군가를 변화시키다가 여기에 묻혔다라는 거로 제가 묘비명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서, 누굴 만나든. 근데 이제 코칭에서 정말 주의할 점은 원하지 않는 코칭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코칭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든 붙잡고 이러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코칭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코칭은 하진 않지만 누군가 코칭을 이제 요청을 하면 정말 아무런 뭐 보수 대가 없이 그냥 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코칭을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조현심 대표님께서도 지금 코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면 요약 정리하셔서 피드백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또 저희 시청자들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맥락만 딱딱딱 짚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코칭에서 하는 피드백이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거세요. 아이고, 네. 방송하다가 이렇게 또 코칭의 대가님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토크. 사실 요즘에 토크가 소통이라는 거에 대표 키워드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소통과 디지털 온라인을 통한 소통 두 가지가 다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지금 소통을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설득의 3요소를 항상 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설득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 말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게 신뢰를 갖고 있냐, 감정적으로 듣냐, 그다음 논리가 되냐,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토스, 파토스, 로고스잖아요. 그런 부분의 기본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소통할 때는 문자 대화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표정 태도가 55%고, 그다음에 음성이 37%, 그다음에 그 내용은 3%밖에 7%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텍스트로만 전달하는 거는 감정도 없고 표정과 태도도 없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대신 같이 덧붙이면, 예, 이모티콘을 덧붙이는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소통은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소통하거나 설득하거나 할 때는 이제 전화상으로 하거나, 그게 더 중요한 문제는 만나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소통으로 할 수 있는 강의나 어떤 이제 대화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소통적인 부분들은 주로 대면을 더 중요시 여기고, 네. 그쪽에 더 치중하면서 가고 있다. 네. 그거에 비해서는 페이스북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과 팔로우를 네. 맺고 있는 거 보면은 네. 디지털로 통한 그런 온라인 소통도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소통은 가는 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는 줄에 덧입히고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가려면 어쨌든 이제 오프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훨씬 더 치중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 꼭 해보시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고 낯선 사람 효과를 기억하시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좀 낯설지만 초청을 해서 함께 만남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기회와 연결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타임. 사실 그 긴 시간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코칭을 같이 접하면서 근데 말은 사실은 영업직의 최일선에서 그 부분들의 끝까지 수장까지 올라가시는 이 베이스의 코칭이 덧대진 거잖아요. 그러다 그런 부분들로 지금까지 긴 시간 한 몇 년 정도 진행을 하신 거죠? 저희 지금 한 23년 정도 됐죠. 20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 코칭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일을 하다가 보면 사실 이게 성과가 나고 좋은 것도 있지만 꼭 모든 게 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먹고 사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긴 20년 이상 비즈니스 코칭으로 내가 한 분야를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있을 수 있게 한 길게 할 수 있었던 아까 꾸준함 이런 힘은 어디에서 기인한 건가요? 코칭만 하면 무조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 개발도 중요하고 코칭을 통해서 저는 계속 이제 셀프 코칭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책 속에서 정말 많은 인연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최고의 코치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코칭이 베이스가 된 부분이 결국에는 저는 그런 꾸준함, 제가 저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셀프 코칭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책 속에서 만난 코치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저를 이끌어줄 사람을 사실은 만약에 제가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아마 제 인생도 또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코치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최고로 꼽는 코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네, 브라이언 트레이시 덕분에 제 목표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제 최고의 코치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저는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독서 코칭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책을 한 권 봤을 때 한 권 다 읽으라고 안 해요. 사실 책을 한 권 읽으라고 하면은요, 처음에 몇 페이지 봤다가 접어놨다가 나중에 봤던데 또 봐요. 생각이 안 나서 또 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금 책을 한 3권을 이제 집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책을 읽을 때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제목을 보라 그래요. 앞에 목차를 보고 목차를 쭉 보고 관심이 가는 부분만 딱 찍어서 그 페이지를 읽어라. 그러면 이제 그게 괜찮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차 보고 읽고 그러면서 솔직히 이제 저희도 책을 쓰고 책을 이제 많이 쓴 저자를 보면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저희가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진 않아요. 키워드를 딱 잡으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게 목차에서도 사실 이미 나타나 있고 그 목차가 의미하는 걸 무엇인가를 할 때 그 페이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재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있게 한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견디는 힘, 이것도 아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어떤 트레이닝, 고수의 훈련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 주변에 코치가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책 속에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건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 네,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코치님들이 아주 도처에 차고 넘치니까 잘 찾아서 그분의 가르침과 어떤 그 격려대로 잘 가면 내가 성장하는 데는 충분히 된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타이밍. 인생은 살다 보면 최고의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신 것 중에 최고의 때라고 꼽을 만한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나의 최고의 때는 이런 때였어. 그리고 앞으로 이런 때가 나의 최고의 때일 거야 라고 하시는 부분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AI한테 박지연 코칭 전문가 하면 저를 쫙 설명하게 나와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코칭 전문가로서 그래도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고의 순간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서정대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전임 교수로 임용된 거를 이제 최고의 순간이라고 뽑는 건데, 그 이유는 그게 이제 저절로 어느 날 아침에 뭐 대학원 졸업하고 뭐 석사 박사 했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역량이나 이런 거로 저는 교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쌓아왔던 그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기회가 와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정대학교 교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최고의 순간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네, 막 그동안 했던 거를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이 코치가 될 수 있는 코칭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전 최고의 꿈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대화할 때 코칭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습관이 되면, 그러면 어떤 갈등의 소지를 다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칭은 자기 개발도 가능하고 어떤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리더십도 향상시키고 조직 문화도 향상시키고 또 뭐 그 자발적인 교육 혁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코칭 문화가 확산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누구한테 고민하지 않고 스스로가 셀프 코칭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못하는 게 무엇이고 잘하는 게 무엇이지? 이런 메타인지 능력도 생기는 거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최고의 목표가 저희 대한민국 모두에게 이게 코칭 문화를 좀 확산시켜서 누구나 다 코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나는 너의 코치고 네. 너는 네. 나의 코치고 네. We are the coach 이렇게 그렇죠. 해서 정말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에 이 코칭을 접목하게 하고 싶다라는 네. 원대한 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칭은요, 어디에 접목을 해도 다 될 수 있거든요.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 셀프 코칭, 그다음에 뭐 그 리더십 코칭, 어떤 코칭이든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코칭에 내가 스킬만 있다고 하면 어디에 접목을 했든 내 거를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박주연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코칭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나아가고 싶게 하는, 저쪽으로 내가 변화하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퍼스널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나의 이상점, 현재에서의 이상점까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하고 이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발휘할 때 코칭의 이 기술을 조금 더 접목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컨설팅보다 코칭이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STN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 넘게 코칭 현장에서 코칭을 통해서 변화시켰고, 코칭을 통해서 정말 본인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코칭 기술이 코칭은 뭐 맥락적 경청도 포함하지만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방법을 이제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좀 쫙 확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코칭에 대한 좀 책도 보시고, 또 코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 생성형 AI가 지금 화두잖아요. 그런데 생성형 AI와 잘 소통을 하려면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도대체 무슨 질문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칭 기술이라는 걸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칭 기술을 알면 생성형 AI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해법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코칭이 관계를 넘어서 또 다른 생산성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오늘은 코칭과 함께 여러분의 앞으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기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